여봐 우파메카노 야 저 후토크 됐어. 역시 김민재의 공백 크다. 전반 21분 우파메카노 휘청 그 다음 파바르도 놓쳤어요. 아니 니코로이스한테 밀린단 말이야? 투엘감도 전래전래. 빡쳤어 너 이제. 민지 어딨어? 너 사진 찍혔어 너 이제. 민지 어딨어? 딱 이 표정이야. 다들 이 모양 보셨어 방금. Where is 민재 막 이러시는 거. 우파메카노 또 씨. 또 빼. 알바레스가 주고 지금 니코 윌리엄스. 어이 야. 우파메카노 좀 그러네. 진짜 아니 얘가 저 누구였지? 알바레스였지? 네, 처음 알바레스였어요. 여기 지금 알바레스한테 바뀌어준 그런 거지? 골키퍼 얀좀마. 야 야 뭐하냐? 와 초등학교. 민재였으면 이런 불안함이 없었다고. 와 진짜 민재 이건 정말로 김민재였으면 이런 거 없었다. 그래 이거 우파메카노. 오빠 봐봐. 야 오빠 이거 야. 패스가 짧잖아 임마. 패스를 그렇게 좀 얀좀마 어떻게 봤니? 저 우파메카노 자 일단 결과는 맨시티가 바이에른 뮌헨을 이겼습니다. 2대1로 이겼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 빅클럽 간의 경기고 또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 리턴 매치긴 하는데 그렇죠. 역시 관심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뛸 바이에른 뮌헨이 어떤 경기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좀 관심이었잖아요. 네, 그죠? 그렇죠. 미리 보기 맛이 있었죠. 그렇죠. 근데 물론 뭐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는 일단 명단 제외였잖아요. 네. 네. 명단 제외인데 원래는 뭐 본부석에 앉아 있어야 하지만 뭐 친선 경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벤치에 좀 앉아서 지켜보더라고요. 데리트 바로 옆에 앉아서. 뭐 어제 이야기했는데 투엘 감독이 명단 제외를 한 이유는 아직 뭐 경기 뛸 컨디션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팀 훈련에 참가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기초 군사 훈련을 갔다 오느라고 좀 늦게 옵션이 좀 늘어졌잖아요. 그렇죠. 그래가지고 이제 팀 훈련도 그렇고 그래서 무리하지 않겠다. 이동거리만 봐도 한국에서 군사 훈련 받고 독일 이동했다가 다시 네. 일본으로 온 케이스니까 지금 이동거리도 피로도가 좀 누적이 쌓여 있을 거고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 경기가 맨시티와의 프리시즌 경기였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센터백이 동시에 다 빠진 거예요. 네. 더 리흐트하고 김민재하고. 그래서 지금 경기가 후반전에 특히 김민재 선수를 두세 번 정도 보여주더라고요. 더 리흐트하고 앉아있는 거를. 네, 그래서 이유가 있는 장면이죠. 그렇죠. 이제 이게 오늘 뭐 좀 나눠서 공격과 수비를 크게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비부터 김민재 선수가 있는. 왜 일단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했는지.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래 뭐 맨유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왜 김민재 선수를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는지를 어찌 보면 좀 보여준 경기다. 뭐 한 경기하고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. 그렇죠. 근데 사실 오늘 경기는 되게 치열했거든. 맨시티하고 바이에른 뮌헨 경기였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오늘 더 리흐트하고 김민재가 못 나오니까 센터백이 오늘 파바르 그다음에 우파메카노였는데 확실히 조금 불안한 게 있네요. 그렇죠. 파바르가 오른쪽에 섰고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왼쪽에 섰는데 파바르는 뭐 물론 센터백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주 포지션이 오른쪽 풀백이잖아요. 그리고 우파메카노는 둘 중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수가 우파메카노 쪽에서 많이 나왔고. 맞아요. 실점 장면도 마찬가지지만. 네. 그 둘이 선발이었는데 그 평가전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11명을 전반전 선발하고 후반전에 11명 다 바꿨습니다. 통째로. 완전 다른 팀이 나왔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우파메카노도 파바로도 그 두 명의 조합이 전반 45분만 소화했는데 네. 그 45분 동안 우파메카노가 기억에 남는 것만 3장면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실수를 3개 했죠. 그게. 일단 그 선제골을 허용할 때 21분에 리코 루이스한테 완전히 어깨 뺏겨가지고 뒤에 쫓아가다가 열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제임스 맥카티에게 실점을 했잖아요. 피지컬로 보면 두 선수 키 차이가 12cm예요. 아 진짜 우파메카노가 더 큽니다. 훨씬 크지. 훨씬 크죠. 사실 지금 이 장면 나오네요. 여기서 바로. 리코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170이에요. 네. 작은 선수인데 뒤로 완전히 열려가지고 여기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 좀 있었고, 그리고 또 하나도 보면은 그 37분에 알바레스에게 완전히 벗겨지는 장면. 네. 그것도 벗겨질 장면이 아니었는데 우파메카노가 알바레스를 순식간 놓쳤고 그리고 알바레스가 잘 빠진 다음에 패스를 잘 내줬어요 뒤로. 근데 그게 슈팅까지 이어졌죠. 그리고 거의 전반전 막판에는 빌드업 하다가 골키퍼에게 패스 줬는데 맞아요. 그거 존머한테 짧게 줘가지고 얀존머 욕 크게 먹을 뻔했죠. 우파메카 또 나중에 커버하려고 했는데 또 그게 맞고 굴절돼가지고 네. 또 위험했던 장면. 커버 늦게 들어가고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파메카노는 좋은 선수예요. 좋은 선수인데 지난 시즌 이상하다. 지난 시즌 때도 우파메카노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 만났을 때 그때도 저렇거든. 네. 홀란드한테 지워졌죠. 그때 굉장히 불안하다고 막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파메카노. 그때 저 이중기였던 거 생각해보니까. 그랬나? 맞네. 맞아 그런 게. 이상하게 맨시티가 이게 우파메카노가 잘하는 경기는 되게 잘하는데 꼭 이렇게 한 번씩 망하는 경기들이 있어요.
빅매치에서.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이에른 뮌헨 정도면은 결과적으로는 승부처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빅클럽에서는 이런 게 우파메카노가 좀 고민이기 때문에 일단 더리우트 한 자리는 그냥 뭐 딱 주전. 그러면 이제 한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이제 김민재 더리우트를 오른쪽 센터백, 김민재를 왼쪽 센터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우파메카노와 동시에 변칙적인 어떤 3백도 가능하죠. 네. 아 이래서 데려오려고 했던 거구나. 이래서 데려온 거구나 김민재 선수를. 특히 이제 후반전에는 뭐 스타니시치 같은 선수들을 내보냈는데 이때도 또 실점했잖아요. 네, 결과적으로.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미들 같은 경우는 뭐 키미가 잘하긴 해요. 전반전에 뛰었는데 키미 정말 잘하지. 뭐 평가가 필요할 정도 잘하는데 그쪽 이제 파트너 오늘은 이제 라이머 같은 선수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쪽 파트너 한 명이 살짝 좀 그러긴 하지만 수비의 센터백에 김민재하고 더리우트가 동시에 빠지니까 여기는 확실히 조금 문제점이 좀 보인다. 그전 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워낙 잘하는 선수잖아요. 공격적으로 잘 올라가고 이 선수가 뭐 지난 시즌 한창 잘할 때까지만 봐도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수비도 안정적이었던 선수인데 오늘 보면은 데이비스가 좀 노출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위기를 노출한 게. 근데 그것도 저는 보는 게 우파메카노랑 왼쪽에서 합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, 워낙 그렇지. 불안하니까 데이비스는 맘 놓고 못 나가더라고요. 그렇지. 공격으로. 그러니까 언제 또 뚫릴지 모르니까. 자기가 올라가면 그 빈 공간을 뒤에서 커버줘야 되는데 네. 커버를 못 치니까 네. 사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번 시즌에 투엘 감독한테 그랬다는 거예요. 나 공격하겠다. 그렇죠. 나 공격시켜달라. 막 올라가게 되면 센터백은 자기 센터백 중앙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게 되는 왼쪽 측면 이 중앙과 왼쪽을 동시에 넓게 빠르게 잘 커버해야 되는데 사실 이래서 발 빠른 김민재 발 좋은 그렇죠. 김민재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김민재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들어와서 절정의 평소에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하면 데이비스는 맘 놓고 올라갈 수 있죠. 제가 감독한테 말한 것처럼 저 좀 나갔다 올게요 하면 이제 민재가 뒤에 커버해주고 그렇지. 그럼 데이비스 나갔다 와 허락해주고 그런 그림을 이제 상상해볼 수 있겠죠. 앞으로는 뭐 당연하게도 뭐 7,800억 정도를 주고 이번에 데려왔기 때문에 뭐 그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지만 오늘 딱 봐서는 확실히 그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가 꾸준하게 기회를 잡을 거라는 건 뭐 거의 하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주전은 걱정 없다. 네. 오늘도 사실 뭐 부상이 아니라 그냥 배려해 준 거잖아요. 그렇죠. 몸이 다 올라오지 않았는데 괜히 뛰다 다치지 말라고. 이렇게 이제 한 거고. 그래서 이제 주말 가까이 금요일인가? 뭐 주말인가 이제 한 번 더 경기하고 싱가포르 가서 리버풀하고 경기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정도의 시점에서는 아마 더리우트와 함께 김민재가 합을 맞춰서 한번 뛰지 않을까. 잠깐이라도 뛰면 좋겠네요. 뭐 교체하면 후반전에라도 들어오든지 좀 잠깐이라도 공식 경기에서 발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사실 또 바로 이어지는 게 그 독일 슈퍼컵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. 몸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느껴졌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공격을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왜 케인 영입하려는지도 알겠네. 진짜 아까 비유를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작년에 나폴리 한창 잘할 때 오시면 없는 경기 있잖아요. 그렇지.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하. 실컷 찌르긴 찌르는데 결정적인 한 방에서 이제 골 넣을 타이밍에서 골 넣어줄 선수가 없는 팀. 딱 보는 전형적인 바이에른 뮌헨 경기였죠. 그러니까 이제 코망, 그나브리, 사네, 무시알라 이런 후반- 선수들을 전반전에 놔둬놓고 약간 소총 타격한 거지. 그러니까요. 그냥 이렇게 정통파 9번 스트라이커 없이 그냥 빠르고 뭐 이런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막 위치 바꾸면서 다다다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 방은 좀 필요하다 공격에. 깔짝깔짝 대기만 하고 한 방을 넣어줄 선수가 없고 그리고 상대가 하필 맨시티인데 맨시티한테 깔짝깔짝 대봐야 타격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무시알라 같은 경우는 뭐 정말 그 나이 때를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선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결정력은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정력은 앞쪽에 스트라이커를 좀 영입을 해서 그래도 피니쉬는 결국 개인이 하는 거니까 마지막 슈팅은 선수 한 명이 하는 거잖아. 전술로 하는 게 아니라 슈팅 기회를 만드는 건 전술이 하는 거고 찾아온 기회에서 때려넣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건데 사람을 좀 그 개인은 케인이다. 토트넘 레비 회장인데 이 경기 끝나고 더 부를 것 같아. 야. 원래 지금 1,600억 정도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게 그쵸. 케인 데려가고 싶으면 1,600억 정도 달라 이런 거고 지금 바이에른 뮌헨 좀 깎아달라 이런 거였는데 이 경기 보고 나서 야 너네 필요하네. 야, 없으면 큰일 나겠네. 1,800원 해야겠다. 너네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버티면 상관없는데 너네가 급하잖아. 그러니까 한 2천억 정도 부르지 않을까. 레비 회장이면 충분히 그런 말이죠. 2,000원. 근데 사실 그러면 그 바로 또 일종의 미러링 거울치료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돈 주고 만약에 토트넘이 팔잖아요. 바이에른 뮌헨에 그러면 이제 탑소바나 반더벤 센터백 돈 아까 해리케인으로 2천억 버리셨던데. 너 돈 많은 거 소문 다 났어. 우리 탑스바 니네 돈으로 안 돼. 더 비싸게 볼 거야. 그래서 여하튼 왜 해리케인을 영입하려고 하는지도 좀 느껴져서 근데 확실히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. 이번에 슈퍼모팅 같은 경우가 이제 부상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는데 프리시즌에 슈퍼모팅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에른 뮌헨의 에이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. 주전급은 아니죠, 확실히.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바이에른 뮌헨이 골을 하나 넣긴 했어요. 이 마티스 테리 넣었는데 이 선수는 아주 유망주죠. 18살에
어린 친구니까.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좀 앞쪽에서 만들 선수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였고. 그다음에 그 중반에 전반전에 후반에 마네가 한번 나왔잖아요. 난 네. 그냥 재밌었던 장면은 전반전에 사네하고 과르디올라 감독. 한 앵글에 잡혔죠 카메라. 네. 원래 이제 사네가 맨시티에 있다가 바이에른 뮌헨 간 건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뭔가 이렇게 볼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좀 멀리서 하는 약간 서먹서먹한 그렇죠. 관계. 물론 이건 추정하는 거예요. 둘의 어떤 분위기가 좀 모르지만 카메라에 마침 잡혔으니까. 그다음에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는 지난 시즌 부진한 데다가 한번 붙었죠. 주먹질까지 네, 또 흔들었죠. 사네 이렇게 한번 뭐 상처나고 그랬었는데 투엘이 투엘이 마네한테 마네한테 한 거죠. 잔소리를 엄청 했죠. 귀에다 네. 대고. 근데 마네 표정이 뭐래 어차피 안 볼 건데. 나 이런 표정이었어. 나 어차피 알나스르 갈 건데 사우디 갈 건데. 그래서 그런 장면도 좀 있었다. 여하튼 김민재 선수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. 빠르면은 다음번 그 J리그 팀과 한 번 더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버풀과의 프리시즌 할 텐데 뭐 그것도 충분히 뛸 것 같습니다. 저 얘기하다 보니까 1년 전 이맘때 데자뷰가 떠올라요. 나폴리 처음 이적했잖아요, 김민재 선수가. 그때도 우리가 나폴리 선수를 잘 모를 때니까 어떻게 바로 빅리그 가서 주전 뛰겠냐 이랬는데 가자마자 주전 바로 했잖아요. 맞아. 독일에서 똑같이 그럴 거예요. 바이에른 뮌헨에서. 네, 좋습니다. 그래서 주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후반전에는 김민재와 더리히트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. 그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.